자, 여러분 주봉이 자꾸 배신을 하죠. 어떤 배신을 했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 줬거든요. RSI 지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가로선 하나 넣고 여기도 가로선을 하나 넣어 보면 저점을 갱신한 그 모든 순간에서 주봉급 RSI가 과매도까지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과매도까지 빠진 적이 없으면서 저점은 내리고 RSI 저점은 높여주는 형태가 계속 나왔다는 말이죠. 얼마나 나왔습니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이 나왔죠. 같은 기간 동안 저점 갱신도 두 번 나오는 주봉이 이중상따라는 좀 어려운 결과치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아니 현우야, 근데 왜 이렇게 처박기만 하냐?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저도 좀 의아하거든요. 이래도 되나? 물론 저는 파동을 메인으로 보는 트레이더긴 하지만서도 이렇게 적산변까지 띄워주고 주봉상따까지 한 번도 잡힌 적 없던 상승 시그널까지 보여줬는데 이래도 되나 싶기는 한데, 이래도 되는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료가 없다.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괴리잖아요. 괴리가 자연방으로 발생합니까?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죠.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는 응축되어 있는데 이걸 올려줄 수 있는 재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재료 나올 때까지는 차트방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는 간주하에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짚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주봉을 그러면 차트방으로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126K 고점부터 해서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뭐가 문제냐면 오파 카운팅이 좀 깔끔하게 나와줄 뻔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항상 여러분 카운팅의 시작은 오파로 갑니다. 3까지 나왔죠. 근데 4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캔들이 출현하자마자 임펄스 절대규칙이 붕괴했습니다. 요거 때문에 여기를 지금 5파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현우야, 여기서 A, B, C로 끝나고 여기서부터 5파 임펄스 올라가는 걸 수도 있지 않느냐? 자,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게 지금 A, B, C라는 거 아니에요. 요게 A, B, C로 보고 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서 5파가 올라가야 되죠. 날봉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날봉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C 저점이고 여기서부터 5파가 올라가야 되는데 꺾였죠. 1파 고점 만들어주고 2파 확장 플랜 나오고 3파가 나오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임펄스 절대규칙 지켜줬어야죠. 얘보다 더 내려오면 안 됐습니다. 애초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서 4파가 이렇게 돼버렸죠. 그럼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남아있는 임펄스 절대규칙을 위배하지 않는 카운팅은 뭐밖에 안 남았느냐? 이렇게 규칙에 대한 위배가 확인되었을 때 이때서야만이 우리가 WXY 같은 특수한 형태를 꺼내 써볼 수가 있다. 이렇게 W가 빠졌고 그 다음에 X가 올라가고 그 다음 Y로 빼고 있는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왜? 나머지 모든 경우의 수가 소거되었기 때문에, 얘랑 얘로 모조리 소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결국 큰 Y파 전개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828에서 스타트를 한 주봉급 Y파가 전개 중인 시그널로 읽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A파고 큰 그림에서는 B파 나왔고 그 다음에 C파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Y다세이가 828에서 58까지 내린 5파 임펄스라고 간주를 하면 결국 이게 지그재그로 나왔다는 얘기죠. 왜냐면 A파 자체가 5파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그재그의 특성이 뭐라고? 채널방으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요대로 딸려 내려가면서 C파 하락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게 어디서 멈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물론 예측 정도는 해볼 수 있겠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게 A파고 A파 기반으로 B파를 이렇게 올렸으니까 618까지만 C파가 내리면 얘에 비해서 618까지만 빼면 512에서 멈추지 않을까? 근데 A만큼 똑같이 빼버리면 416까지 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지금 장세, 재료 없는 장세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큰 채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큰 채널 잡은 이유가 뭐라고요? Y파 자체가 지금 지그재그로 전개 중이기 때문에. 자, 엘리어트 웨이브 인터내셔널입니다. 여기서 채널을 한번 봅시다. 채널링을 한번 들어가 보면 지그재그 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번 터치 들어가는 형태로 채널링을 그려준다라고 하죠. 실제로 지금 작은 형태로 봤을 때 1시간봉 가겠습니다. 1시간봉상에서 복합 조정이 지그재그 형태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채널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런 식으로. 얘가 지금 채널 터치 몇 번 들어갔어요? 1번, 2번, 3번, 4번 나왔죠. 왜 제가 지그재그 2플랫까지 열어두겠는지 아시겠나요? 지그재그는 애지간선 4번만 터치한다라는 이런 가이드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봉급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겠네요. 이 친구는 지금 파란색으로 바꿔놓고 불투명도를 좀 낮춰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나눠봐야 되는데, 주봉급에서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4번씩으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뭔가 결판을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닥 롱 잡아낼 생각을 하셔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와이파 자체가 지그재그니까 채널링을 보통 1번, 2번, 3번, 4번을 터치를 볼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밑을 2번 터치 들어간 걸로 볼 거냐 요 차이인데 이렇게 큰 그림 정도 잡아놓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작은 그림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통화는 한번 먹었고 주봉급 Y 지그재그 채널 활용하면서 대기하겠다. 이번 주말은 아직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없다. 아싸리 주말 동안 65.8K까지 올려주면 쇼자리가 한번 나올 텐데 이거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포커스는 어디로 가야 돼요? 65.8이 어디서 나왔느냐? 1시간 본 겁니다. 단기적인 관점까지 좀 생각을 해둬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큰 그림 여기에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는 건 이게 W거든요. 이게 X고 Y 자체가 결국 ABC로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Y파가 불규칙 플랫 형태로 올라가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이게 Y-A인 것 같습니다. 근데 Y-B가 이렇게 안 올릴 수 있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작은 Y파는 ABC 형태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확장 플랫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직 우리는 Y-A 이게 다 나온 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고 주말장에 껴버렸기 때문에 B가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 버리면 땡큐입니다. 숏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건 땡큐인데 이건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지. 확장 플랫을 생각하면 이게 A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또 뭐 해볼 수 있습니까? A 길이 왜 잡죠? A 길이 잡았을 때 1.13 표시 왜 해둡니까? 1.13이 애지간한 확장 플랫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1.13이 보여주고 있는 숫자 자체가 지금 65778, 658이라는 거지. 요거 생각했을 때 658까지 올려주면 A, B, C 확정으로 좀 요거 하락을 오름숏으로 한번 먹어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림 그려주는 사람이 어차피 B가 여러분 A보다 위에서 뭐 어디가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뭐 움직여 놓은 여기에 대해서는 터치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요거는 보여주는 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공략할 생각을 해야 된다. 요거는 불확정성이 너무 짙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지금 숏포지션 반익을 한번 했고 지금 자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의 내용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제가 브리핑룸 링크를 댓글에 남겨뒀으니까요. 다만 여러분 입장하시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3-3이 아직 덜 나왔나? 아니면 ABC 진행 중인 건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 떠들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나마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ICT를 병행했을 때 외부 유동성을 수거했으니까 롱 유동성 죽었죠 여기 이 자리에서. 그러면 롱 유동성 죽이러 가는 과정 중에서 뭐가 생성됩니까? 죽이러 가는 과정 중에서 생성되는 FVG 구간이 항상 제일 중요하다. 아니 현우야 이거 오전 영상에서 했던 얘기 아니냐? 왜 지금 또 하냐? 지금 생각하는 맵에 플랜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플랜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요거 기반으로 봤을 때 이게 A라면서요? 요게 ABC 중에서 A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0.5부터 618이니까 여기가 639부터 641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가로선 하나 넣겠습니다. 이렇게 선 하나 넣어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비중 조절해서 들어간다고 치면 요렇게 우리가 피보나치 확정을 잡았을 때 점호라인 요즘이 평단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C파 하락을 받아볼 수는 있겠지. 요런 생각으로 이렇게 숏을 한 자리는 열어볼 수는 있는데 요거는 제가 고민을 좀 한 다음에 손익까지 좀 따져보면서 그 다음에 공유드릴 예정 중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결국 문제는 이거죠. 근데 이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조금 프레임이 왔다 갔다 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날봉에서 보면 여기 지금 Y-B라고 보는 입장인 거 아니에요. 저는 가장 큰 형태의 그럼 여기서부터 Y-C가 시작이라는 건데 Y-C파가 669에서 스타트했다고 쳤을 때 여기서 내려오는 건 첫 번째 파동이죠. 아직 인펄스 진행 중이라고 읽는 게 확률적으로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부터 오파 인펄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게 주봉 카운팅을 생각하면 조금 더 부합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스타팅 자리에서 복합 조정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사실은 다 얘 때문입니다. 얘가 좀 확실하게 빼주면서 3-1 연장 가능성만 지워주면 많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는 생각할 게 너무 많죠.
그쵸. 이거 다 생각하면서 매매하기는 힘들고 이러다가 항상 실수가 나오고 선물장에서 실수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결국 뭘 보여주는지 많은 가능성들을 머릿속에 넣어둔 채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주말을 잘 즐기셔라. 주말 동안 갑자기 65.8까지 올려준다? 그러면 풀숏을 한번 박아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가능성이 낮죠. 자, 이런 생각들과 함께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브리핑룸 통해서 최대한 빨리 공유드릴 예정 중에 있으니까요.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장이고 애매하게 보여주는데 이런 데서는 항상 안전 제일.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남 출퇴근길에서 풀악셀 밟으면 그건 미친놈이죠. 근데 새벽 공항 가는 길에서는 풀악셀을 한번 질러볼 수 있다. 근데 풀악셀을 남자가 한 번은 밟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서도 이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시간이 강남 출퇴근길인지 그리고 새벽 공항 가는 길인지 요거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지금은 여기일 가능성이 좀 높다. 여기선 풀악셀을 할 게 아니고 소행운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지금 자리에선 조심조심 매매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